신라의 화랑도 제도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나요? 이 제도는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단련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후에 신라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고 충성심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청소년 교육과 군사 훈련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고려시대 문벌 귀족 사회에서 사용된 음서제는 어떤 제도였나요? 이 제도는 과거제와 함께 고위 관직 진출의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 고위 관리의 자제들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금의 창제 목적과 의의는 무엇인가요? 이는 백성들의 문자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문자를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문맹 퇴치와 민족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수군을 이끌고 한산도 대첩 등에서 승리를 거둔 이순신 장군의 주요 업적은 무엇인가요? 그의 전략은 조선의 전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수군을 이끌고 여러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어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전쟁 기간을 단축시켰으며 조선의 역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의 배경과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 운동은 일제 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저항과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고 전 민족적 항일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에 등장하는 단군항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 이야기는 한국 건국 신화로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단군왕검은 하늘의 아들로 묘사되어 고조선의 건국을 신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건국 신화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적 뿌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삼국시대의 백제는 어떤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요?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백제는 불교와 유교, 그리고 고도의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이를 일본에 전파하는 문화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불교, 한자, 건축 기술 등을 일본에 전했습니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어떤 업적으로 유명한가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고구려는 어떤 변화를 겪었나요? 광개토대왕은 영토를 크게 확장하여 고구려를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주 지역을 장악하고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했으며 신라를 도와 왜구를 물리쳤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불국사와 석굴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 문화유산들은 당시 신라의 문화 수준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의 뛰어난 건축 기술과 예술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불국사는 불교 사상을, 석굴암은 조각 기술의 정교함을 나타내며 당시 신라의 높은 문화적 수준을 반영합니다. 고려의 귀족 문화를 대표하는 청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이 도자기 문화는 고려 사회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나요? 고려 청자는 푸른빛이 도는 우아한 색깔과 정교한 무늬가 특징입니다. 이는 고려 귀족 사회의 세련된 미적 감각과 높은 기술 수준을 보여주며 당시의 풍요로운 문화 생활을 반영합니다. 조선시대 과거 제도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과거 제도는 학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로 능력주의 인재 등용을 지향했습니다. 이는 양반 계층의 형성과 유교 문화의 확산에 기여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 계층 이동의 제한적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등장한 실학은 어떤 사상인가요? 실학자들은 어떤 주장을 펼쳤나요? 실학은 조선 후기의 새로운 학문 사조로 현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학자들은 농업 기술 개발, 상공업 진흥, 사회 제도 개혁 등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조선의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분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나요? 이 제도가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조선의 신분 제도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규정했지만 동시에 개인의 능력 발휘를 제한하고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 일어난 북인과 서인의 정치적 갈등을 뭐라고 부르나요?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이 갈등을 인조반정이라고 부릅니다. 서인이 광해군과 북인 세력을 몰아내고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조선의 대외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선 후기에 등장한 동학은 어떤 사상인가요? 이 사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영향은 무엇인가요? 동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 종교입니다. 신분차별과 외세의 침략에 반대하며 등장했고 후에 동학 농민운동으로 발전하여 사회 변혁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 고종이 추진한 광무개혁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개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나요? 광무개혁은 근대적 국가체제를 갖추기 위한 개혁으로 군제개혁, 식산흥업 정책, 근대교육 실시 등을 포함했습니다. 자주적인 근대화를 통해 국권을 수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시행된 토지조사 사업의 목적과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토지조사 사업은 일제가 조선의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탈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일본인의 토지 소유가 증가했습니다. (1930년대)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이 정책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나요? 민족 말살 정책은 창씨 개명, 신사 참배 강요, 한국어 사용 금지 등을 포함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일본에 대한 동화를 강요하여 민족 문화와 전통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과 의의는 무엇인가요? 임시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으며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정 체제를 갖췄습니다. 독립군을 양성하고 외교 활동을 펼쳤으며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가요? 이 전쟁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나요? 냉전 체제 해서의 이념 대립과 남북한의 통일 방안 차이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전쟁 결과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남북한의 분단이 고착화되었으며 이후 한국 사회의 반공 이데올로기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4.19 혁명의 배경과 의의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나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저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내어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나요? 1980년 광주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신군부 세력의 폭력적 진압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이었습니다.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후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웠습니다. 6월 민주 항쟁의 배경과 결과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호헌 조치에 반발하여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큰 진전을 의미했습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나요? 이 건축물은 고구려의 어떤 면을 보여주나요? 천리장성은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된 방어용 성벽입니다. 이는 고구려의 뛰어난 축성 기술과 외세에 대항하는 강인한 국가 의지를 보여줍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에서 당나라와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이후 신라는 당나라와 어떤 갈등을 겪었나요? 신라는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지만 이후 당나라가 한반도를 지배하려 하자 이에 맞서 싸워 당군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했습니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에 맞선 강화도 천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고려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강화도 천도는 몽골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려는 장기 항전을 준비했고 결과적으로 몽골에 항복하긴 했지만 독자적인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집현전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이 기관은 조선의 문화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집현전은 세종대왕 때 설립된 학술 연구기관으로 우수한 학자들이 모여 국가 정책을 연구하고 각종 서적을 편찬했습니다. 이는 조선의 문화와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조선시대 중종 때 일어난 기묘사화의 배경과 결과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이 조선 정치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나요? 기묘사화는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신진사림 세력과 기존 훈구 세력 간의 갈등으로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진사림 세력이 제거되었지만 이후 사림 세력의 성장 기반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 활동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의병장들은 누구였나요? 의병은 광운의 부재로 인한 방어 공백을 메우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곽재우, 김덕령, 조헌 등이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이들의 활약은 전쟁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주요 사상과 업적은 무엇인가요? 그의 사상이 당시 사회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나요? 정약용은 실용적인 학문을 강조하며 토지제도, 형법, 행정제도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당대에는 크게 실현되지 못했지만 후대의 개혁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 쇄국 정책의 배경과 결과는 무엇인가요? 서양 열강의 침략을 막고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막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대화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